한 주간 있었던 우리 지역의 뉴스를 엄선해서 외국어 자막으로 소개하는 뉴스 다시 보기입니다. 도내 농촌 지역 학교에선 다문화 학생이 많게는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학생 수에 비해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급감하고 있는 초중고교 학생 수. 지난 2012년에 비해 7년 만에 5만 6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 3천여 명에서 7년 만에 무려 2.4배가 늘어 현재 7,200여 명이 초중고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저출산으로 인한 교실의 빈자리를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채우고 있는 겁니다. 시골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문화 아이들이 거의고, 예를 들어서 20명이 있으면 그중에서 두세 명이 일반 학생이라면 나머지가 다 다문화 아이일 정도로. 하지만 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 예산을 살펴봤더니 올해 다문화 관련 자체 예산은 10억 2천만 원, 6년 전에 비해 오히려 1억 2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정책학교와 한국어 학급 수는 전북이 전국 최하위권인데, 다문화 학생 수가 1.2배로 엇비슷한 충남은 지정학교와 학급 수가 4배에서 5배나 많습니다. 예산과 학교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이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육 관심이 너무 적었다. 다문화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나는 데 필수적인 언어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 교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행 초기 반짝 관심을 보이다 이제는 시들해진 다문화 정책을 다시 추스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력이 한층 강화됩니다. 전북경찰청은 도내 결혼 이주 여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망은 충분치 않았다며 별도 수사 전담팀을 꾸려 피해자 보호 대책과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등 전문적인 치안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고속버스 기사가 운행 중에 과일을 깎아먹는 고기의 운전을 벌여 논란이 됐었는데요. 같은 회사의 또 다른 버스 기사가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연속극을 시청하는 바람에 승객들이 장시간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광주에서 대전 유성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입니다.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리던 버스 기사가 자꾸 왼쪽 아래로 힐끗힐끗 시선을 돌립니다. 운전석 옆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끼워두고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운전 도중 전화가 오자 통화를 하며 스마트폰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좀 너무 불안했고 20명 가까이 타고 있었는데 한번 사고 나게 되면 대형 사고잖아요. 그런 건요. 타고 있던 승객은 20여 명. 이들은 광주 터미널을 출발해 유성 IC에 도착할 때까지 2시간 동안 계속된 기사의 드라마 시청에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공사 현장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차가 있으니까 급브레이크 잡으면서 승객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뭐요. 버스에서 내린 승객은 기사와 버스 회사에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이틀이 지난 오늘도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해 9월 운전 도중 대추를 깎아먹어 충격을 줬던 기사와 같은 회사 소속입니다. 당시 버스 회사는 대추를 깎아먹은 기사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후에도 기사들의 위험한 운전 습관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자리에 앉아서 각자의 매일 여기서 교육을 시켜요. 교육은 매일 시킨다고 보면 돼요. 사실상 그 차 타고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현행법상 운전 중 스마트폰을 보다 적발돼도 7만 원 범칙금에 벌점 15점만 받으면 그만이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도내 출산율이 최근 지속적인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임 여성 1명당 출생아 수는 1.04명으로 지난 2000년 1.6명과 비교해 0.5명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도내 출산율은 2005년 1.09명까지 떨어졌다가 아이 낳기 운동과 정부 정책으로 2015년 1.35명으로 회복됐지만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 MBC 보도로 알려진 화상벌레와 관련해 통계 수집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인재근 의원은 스치기만 해도 통증을 일으키는 화상벌레가 전국에 출몰하는데 관련 통계가 없다며 질병관리본부가 피해 집계에 나서고 방역 대책도 서두를 것을 주문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 여름 고온 다습한 날씨로 화상벌레가 늘어났고 서식지에 주택가가 들어서며 목격 제보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내 각 시군의 행사와 복지 정책을 소개하는 지역 소식 시간입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지리산 뱀사골 단풍이 오늘을 기점으로 절정에 달해 다음 달 초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뱀사골은 약 9km에 이르는 계곡에 기암괴석과 맑은 물, 울긋불긋한 단풍이 어우러지며 절경을 빚어내는 국내 최고의 단풍 명승지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궁중음악인 수제천이 헝가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읍시 수제천 보존회는 한국-헝가리 친선협회 초청으로 부다페스트를 방문해 수제천을 연주해 한국인의 한과 정서를 잘 표현했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무주군이 어르신들의 용모 가꾸기를 위해 임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무주군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 4천여 명에게 만원권 임이용 쿠폰을 분기별로 나눠 연간 12장을 지급할 계획이며 어르신들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쿠폰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주군에 거주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복지 혜택을 누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김제시가 이달부터 시민안전보험을 11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김제 시민이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 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가 추가됐습니다. 완주 봉동읍에서 소외 계층을 위한 무료 빨래방이 문을 열고 빨래 수거부터 세탁 배달까지 맞춤형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행복빨래방은 세탁 물량이 많거나 두꺼운 이불 등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형 세탁기 한 대와 건조기 한 대를 갖췄습니다. 행복빨래방이 이불 세탁은 물론 소외계층들의 묵은 빨래와 외로움까지 깨끗이 빨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순창군이 고추를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매운 소스를 출시한 데 이어 블루베리 꼬냑 개발에 나섰습니다. 군은 발효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해 내년 하반기에 주류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며 시음회를 통해 나온 의견은 완제품 개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도내 초중고교에 납품되는 급식 재료의 74%가 외지에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의회 박희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도내 학교에 지원한 식재료 구입비 889억 원 가운데 전북사는 26%에 그쳐 나머지 74%는 타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였습니다. 박 의원은 식재료 대부분을 각 학교가 따로 구매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로컬 푸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를 위해 전주시가 현장 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시내 22개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만 17세 이상 학생 570여 명을 대상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신규 발급자에 한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들을 소개합니다. 익산경찰서에서 최근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교실을 열었는데요. 다문화 가족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운전면허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 방법이나 대처 요령에 대해서도 알려줬다고 하니까요. 유익한 시간이 됐을 것 같네요. 앞으로도 지역별로 이런 자리들이 좀 더 많아진다면 이주 여성이나 노동자들이 정착하기 수월하지 않을까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